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나의 노후 은퇴 시기를 책임져줄 황금알을 가장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낳아서 내 노후 생활을 도와줄 건강한 황금과일 같은 자산은 뭘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21년도 배당금이 17,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 배당금은 총 12,000원으로 지급돼서 5,000원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트전자공시의 4분기 배당금이 2,000원으로 공시되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분기 배당주로 1분기에 4,000원, 그리고 2분기에도 4,000원,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2,000원씩을 지급을 해서 총 연간 배당금이 1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배당주들 대부분은 5년간 실적과 배당금이 동반 상승한 케이스였는데 이번엔 국내의 대표적인 고배당주 중에서 약간 다른 케이스로 경기 순환주기가 존재하는 사이클 기업에 속합니다. 배당금과 실적의 5년간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연간 총 배당금이 8,000원이었던 것이 18년도에는 만원, 19년도도 만원, 그리고 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는 8,000원이 지급되고 21년도에는 17,000원이 총 배당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17년도 배당금이 8,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5,000원 정도 배당금이 감소했음에도 12,000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주기로 살펴봤을 때는 배당금이 무려 50% 증가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22년도 배당금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시간 배열을 늘려서 5년 정도 되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양호한 배당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 시에도 무리한 황금알을 지급한 건 아니었을까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실적도 상승했나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인데 배당 성향만을 증액한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함이죠. 이 부분을 재무제표에서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2017년도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이었던 것이 18년도에는 5조 5천억, 그리고 19년도에는 3조 8천억으로 굉장히 감소하고 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는 무려 2조 4천억까지 실적이 감소했다가 21년도에는 무려 9조 2천억 원으로 실적이 껑충 뛴 사례였습니다. 17년도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이었던 것과 대비해서 22년도의 영업이익은 21년도 대비 절반 정도 감소했음에도 4조 9천억이기 때문에 5년 정도로 시간 배열을 늘렸을 때에는 실적이 감소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17년도 순이익이 2조 9천억 원이었는데 22년도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2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3조 6천억 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이버 재무제표에 이 실적 반영이 굉장히 늦게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시즌마다 꼭 다트전자공시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46% 감소하고 순이익의 경우에는 무려 50%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배당금 또한 5천원이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21년도 대비 실적이 50% 정도 감소했지만 5년 정도 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실적이 하락하거나 적자인 것은 아니었고 소폭 상승한 정도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 시에 배당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배당 투자를 진행할 때 보통 1차적 목적지 정도가 되는 금액이며 주가는 33만 2천원 3월 5일자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약 30주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주당 배당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12,000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대입해보면 세전 36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서 3.6%의 수익률, 그리고 세후로는 3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어서 3%의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경쟁 자산들과 비교할 때 가장 체감이 되는 금액 정도이기도 한데 약 300주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어서 주당 배당금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연간 360만원의 세전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세후로는 300만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배당금으로도 환산을 해보면 이를 12개월로 나눠보면 되는데 월 30만원의 세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월 25만원의 세후 수익을 1억 단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금 절세 팁인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세전과 세후의 수익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에서 5%, 6% 배당주들은 이 절세 팁을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것에서 약 1% 정도 배당금 수령액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 시에 매년 400만 원까지의, 그리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비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15.4% 세율이 아닌 9.9%의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과세 효과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게 스노우볼로 이제 굴러갈 때에는, 특히 복리와 시간이 만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활용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만약 중개인의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1억짜리 한 채를 현재 가격에 매수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 주식 몇 주의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고 좀 대충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 목돈 투자를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3.6%이며 월평균 임대 수익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간 배당금은 50% 증가를 하였고, 현재 경기 순환주기 사이클이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때는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을 하면서 배당금도 상승할 확률이 높게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 경기 사이클 주기 라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을수록 좀 의사결정을 하실 확률도 높을 것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실적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해당 자산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선택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의 투자 영역에서 완벽하거나 완전한 건 없고, 참 어렵고 묘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너무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대상이 이 투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배당률은 얼마가 될까요? 과거 5년간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배당 상승률을 대입한 계산 시나리오를 대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좋은 자본과 시간이 결합되면 어떤 복리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체감해보기 위한 계산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명확히 좀 보여야 달콤한 당장의 지출을 줄이면서 마시멜로 모으기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7년도 배당금이 8,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 배당금은 12,000원으로 지급돼서 5년간 배당 상승률은 50%가 상승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은 8%씩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으며, 포스코홀딩스의 5년간 주가는 실제로 상승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1%씩만 상승했다고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금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현재 주가 기준으로 33만 2천 원이었기 때문에 주식 수량은 301주를 보유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12,000원이었기 때문에 세후 연 배당금은 306만 원을 수령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306만 원을 배당금을 수령을 받아서 이제 원금에 더해지면은 1년 뒤에는 1억 306만 원이라는 원금이 쌓이겠죠. 이 306만 원을 1년 뒤에 주가가 33만 5천 원 정도로 상승을 한다면 306만 원으로 이 33만 5천 원어치 주식을 사면 1년 뒤에 주식 수량은 전년도에 301주였던 것이 31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역시 배당금 상승률 8%를 대입을 하면 12,000원이었던 주당 배당금이 약 13,000원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은 주식의 수량이 1년 뒤에는 310주로 늘어났고, 주당 배당금도 12,96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후 연 배당금은 340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가도 별로 상승하지 않았고, 세후 배당금 또한 306만원이나 340만원이나 34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목돈을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과 복리가 만나면 이 정도로 상승을 하는 케이스가 됐더라도 5년 정도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주식 수량은 301주였던 것이 357주로 늘어나게 되고, 주당 배당금 또한 12,000원이었던 것이 5년 뒤에는 17,600원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5년간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전쟁 사태도 있었고,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어쨌든 5년간 배당금은 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정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도 주가도 거의 오르지 않고 배당금 상승률도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닌데 5년 뒤까지도 별 재미없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 정도나 15년 정도 시간과 복리가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메리트가 나옵니다. 원금은 1억 5,3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세후 배당금으로도 993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300만 원이었던 것이 990만 원 정도로 증가한 것은 꽤 의미가 있는 수치이죠. 물론 10년 뒤에는 물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2배 정도는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력은 이 993만 원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소비력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현금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복리가 좀 더 시간이 이제 흘러갔을 때는 사람이 계산해내기 어려운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년 뒤에는 꽤 의미 있는 원금과 배당 수익률로 증가하게 되죠. 사실 이 시나리오를 접해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실 겁니다. 와, 1년당 연평균 배당금이 12,000원에서 960원이나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5년 뒤 배당금이 12,000원에서 18,000원 수준으로 1.5배나 증가했으면 이것은 정말 대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포스코뿐만이 아닌 가장 안정적이면서 느려 터졌다고 거북이 같다는 평가를 받는 통신 3사와 주요 금융사들에서도 이 정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U+ 모두 이 정도 상승률은 보였고 주요 금융지주들도 이 같은 5년 주기는 실적과 배당금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계산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알아봐야겠어.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잘된 기업들에서도 배당금이 무려 1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1,000원 올려준다고? 이런 반응이 생각보다 절반 이상이고 나는 고작 그런 걸 바라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주식은 나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이제 의견이 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저렇게 해서 대체 돈을 언제 벌지? 난 몇 달에 몇십 프로, 1년에 적어도 50%는 주식으로는 벌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등과 시세 차익형 가장 빠른 길을 쫓는 사람의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돈을 벌었느냐 잃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금과 실적이 장기적으로는 증가한 기업들이 1, 2년 관점이 아닌 5년, 10년, 20년 관점에서 복리로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감해 보기 위한 예시였으며 물론 미래에도 과거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당연하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있어버리면 예금 수익률이나 채권 수익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기업 간 경쟁 사회에서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며 배당주 또한 개별 주식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난이도가 수반된다는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경쟁 자산들의 상태와 메리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나의 자산을 투자하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드리자면 SK텔레콤의 경우에는 현재 배당률이 7%가 넘어간 상태이며 17년도에 배당금이 2,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3,320원으로 증액되어 약 65% 정도 배당금이 향상된 상태이며 KT나 LGU+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해서 배당금은 5.9%, 5% 후반대이지만 17년도에 배당금은 1,000원이던 것이 1,960원으로 증액돼서 95% 상향. LGU+의 경우에도 17년도 배당금이 4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65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약 60%의 배당금이 인상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없는 배당주이자 거북이 같은 대상으로 취급되는 이 통신사들의 경우에도 5년 정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당률이 상당히 높고 배당 상승률 또한 굉장히 높은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 상승률이 10%가 넘어간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무리하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살펴본 삼성증권의 사례와는 다르게 실적 또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소폭 증가했지만 실적이 상승하면서 배당금도 상향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외 회사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맥커리 인프라를 살펴보면 배당률이 현재 6% 이상인데 17년도 배당금이 분배금이라고도 하지만 54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77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맥커리 인프라의 경우에도 무려 5년 만에 40%나 배당금이 상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우선주 중에 대표적인 현대차 EUV의 경우에도 배당률이 7.7%로 17년도에 배당금이 4,0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7,00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배당금이 무려 70%로 상향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 역시 당장의 달콤한 지출을 줄이면서 배당 투자를 이어가는 부분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는데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에 맞지 않는 소비로 당장의 기분을 달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로 보낼 것이다.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선물을 받아 별 노력을 더하지 않아도 부유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빚을 지고 시작하여 하루 종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쐬며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내가 참 고맙네라며 삶을 즐기며 있을 테고 누군가는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산 거지 라며 진땀과 눈물을 함께 흘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 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앞으로도 파도 타기와 굉장히 유사하여 포커 게임과도 비슷한데 확률 게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서 공유드린 부분에 정보들을 수집하고 부가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설적인 피터 린치의 말에 따르면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상은 성공률이 60%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40% 확률로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인간의 본능을 무자비하게 건드리는 빅 이벤트 이슈들이 일어나도록 게임룰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2-30분씩이라도 시장이 내는 숙제를 지속하며 망망대로 속에서 불안해하는 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 게임에 참여해서 클리어해낸 드래곤 슬레이어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앞에서 항해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책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들도 분명히 동일하게 겪어냈던 두려운 폭풍우와 이겨냈던 방법, 마음가짐, 그리고 전략들을 들으며 계속해서 경험을 배우고 멘탈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분명히 또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선장님들의 항해일지와 전략들을 계속 찾고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및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유로운 삶을 얻어가시는데 1%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실적과 배당금 관련 정보, 그리고 배당주 인상 소식 및 이벤트 요소들을 가장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메리트 있는 고배당주들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